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글쎄,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니요? 확인 안 하세요? 요즘 숫자가 잘 안 보여서. 75세의 김순덕 할머니의 통장을 확인한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던 통장. 지금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엄마,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그게 생활비도 쓰고 병원비도 내고 약값도 내고 1년에 2,800만 원을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이 겪는 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씁니다. 하지만 수입은 연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 빠른 속도로 바닥을 향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도 모르게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통장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미안한데 생활비 좀 보태줄 수 있니?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분들이 결국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중반의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이야기는 민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70대 중반부터는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병,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한 달에 병원을 몇 번씩 갑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여러 병원을 다닙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진료비, 검사비, 약값, 한 번 가면 적어도 3만 원에서 5만 원은 나갑니다. 한 달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큰 병이라도 생기면 더 많이 나갑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쪽 눈에 1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쪽 하면 200만 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더 심각합니다. 항암 치료에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4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아프실 겁니다. 걷기도 힘들어지고요. 결국 수술을 했습니다. 400만 원이 한 번에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둘째,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늡니다. 식비가 많이 듭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비쌉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소량 구매가 어렵습니다. 많이 사면 남습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사야 합니다. 광열비도 많이 나갑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보일러를 세게 틉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갑니다.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서 에어컨을 자주 틉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나갑니다. 통신비도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한 달에 5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비도 있습니다. 병원 갈 때 택시를 타면 왕복 2만 원입니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8만 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냉장고가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20만 원입니다. 수리가 안 되면 새로 사야 합니다. 100만 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입니다.
화장실 변기가 막힙니다. 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집도 나이를 먹으니까 고장이 잦아집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주변에 부고가 자주 옵니다. 친구가 돌아가십니다. 지인이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장에 가야 합니다. 부의금을 내야 합니다. 최소 5만 원, 가까운 사이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장례식장에 갑니다. 부의금만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손주 돌잔치도 있습니다. 손주 입학식도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할머니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자식들이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문제는 수입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70대 중반의 평균 수입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둘 다 합쳐도 1년에 약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차이가 1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어디서 메울까요? 저축에서 메웁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저축이 줄어듭니다. 5년이면 5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억 원이 사라집니다. 75세에 3천만 원이 있었다면 80세에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돈 걱정이 커집니다. 돈이 언제까지 버틸까? 만약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돈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숫자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통장을 봐도 숫자가 잘 안 보입니다. 잔고가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카드 명세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헷갈립니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지? 계산을 하다가 중간에 잊어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어제 ATM기에서 돈을 뽑았는데 얼마를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얼마를 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카드를 썼는지 현금을 썼는지도 헷갈립니다.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뽑은 건지 그저께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가계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모릅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뱅킹 시대입니다. 은행 앱으로 돈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에게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작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앱을 깔아도 사용법을 모릅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무슨 비밀번호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 가는 것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고 버스 타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홈쇼핑을 보다가 충동 구매를 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전화로 주문합니다. 1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삽니다. 며칠 후 택배가 옵니다. 열어보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이거 왜 샀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미 비슷한 게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찾아옵니다. 이 보험 가입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목돈 받으실 수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가입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알고 놀랍니다. 엄마,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75세에 이런 보험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가입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사기도 당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환급금이 나왔는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아, 네. 계좌번호가 순진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하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건이 발생합니다. 왜 70대가 잘 당할까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경찰이라고 했는데 진짜겠지. 의심 없이 믿어버립니다. 76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머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해킹이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2천만 원을 송금하셨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중반부터는 돈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70대 중반의 평균 저축액은 얼마일까요? 통계를 보면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 75세부터 1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1년에 1천만 원씩 부족하면 10년에 1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축은 3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7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미안한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77세의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5천만 원을 가지고 70세에 은퇴했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아껴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2세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73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로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75세의 아내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77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부족합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보태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도 애들 학원비, 집 대출금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담을 더 얻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할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70대 중반의 50% 이상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돈을 벌어다 줬습니다. 이제는 자식한테 손을 벌립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둘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식이 생활비를 보태주면 눈치가 보입니다. 이번 달엔 돈 쓰지 말아야지. 먹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룹니다. 자식 집에 놀러가도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가면 밥도 해줘야 하고 부담되겠지. 전화도 자주 못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입니다. 셋째, 가족관계가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식도 살기 빠듯합니다. 집 대출금, 애들 교육비, 자기 노후 준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주려니 힘듭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자식도 부담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더 불만입니다. 우리도 힘든데 시부모님까지 모셔야 해요? 친정부모님도 힘드신데 왜 우리만 도와줘야 해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부모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우리 때문에 애들이 싸우네.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천이 어렵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핸드폰 요금이 얼마인가요?
한 달에 7만 원 넘게 나온다면 비쌉니다. 요금제를 바꾸세요.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도 충분합니다. 인터넷 요금은 어떤가요? 혼자 사는데 굳이 비싼 요금제가 필요한가요? 저렴한 걸로 바꾸세요. 보험료를 점검하세요.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세요. 70대 중반에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경조사비를 줄이세요. 친한 사람만 가세요. 모든 보고에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비를 줄이세요. 마트에 가기 전에 목록을 만드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세요. 할인 행사를 활용하세요. 저녁 시간에 가면 반값 할인 제품이 있습니다. 외식을 줄이세요.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쌉니다. 택시를 줄이세요. 걸을 수 있으면 걸으세요. 버스를 타세요. 70세 이상은 버스가 무료입니다. 광열비를 줄이세요. 보일러 온도를 22도로 설정하세요. 25도는 너무 높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으세요. 난방 면적을 줄이세요. 에어컨은 꼭 필요할 때만 켜세요. 선풍기를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줄이면 한 달에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둘째, 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한 달에 최대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나요? 물어보세요. 전기료 할인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세요. 문화 혜택도 있습니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이 7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영화관도 평일 조조는 어르신 할인이 있습니다. 교통비도 무료입니다. 70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가 무료입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면 1년에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전화로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런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끊고 나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아까 그쪽에서 전화 왔나요? 대부분 안 왔다고 합니다. 사기입니다.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금 ATM기에 가서 현금을 뽑으세요.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세요.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끊으세요. 문자 메시지도 조심하세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악성 코드입니다. 카드가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링크가 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해당 회사에 전화하세요. 방문 판매도 조심하세요.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정수기, 침대, 안마의자. 오늘만 특가입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사지 마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세요.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넷째, 통장 관리를 단순화하세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통장을 한두 개로 줄이세요. 주거래 은행 하나만 사용하세요. 카드도 한두 개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 쓰면 명세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세요. 깜빡하고 안 내는 일이 없습니다. 현금 사용을 줄이세요. 현금은 어디에 썼는지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카드를 쓰면 명세서에 다 나옵니다. 다섯째,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정 상태를 숨기지 마세요. 엄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글쎄, 좀 있어.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2천만 원 정도 있어. 한 달에 얼마씩 쓰세요? 1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자식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2000개월, 약 1년 반 정도 쓸 수 있네요. 그 후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리 이야기하면 자식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은 자식과 상의하세요. 보험 가입, 투자, 큰 물건 구매 이런 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지? 자식에게 물어보세요. 자식이 판단해 줄 겁니다. 자식에게 통장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가 잘 안 보여.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장 확인해 줄 수 있니? 자식이 한 달에 한 번씩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주면 이상한 출금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일을 계속하세요. 70대 중반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청소. 이런 일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보탤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일을 하면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낍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일을 계속하세요. 78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부족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할머니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금과 합쳐 한 달 수입이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물론 몸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년만 더 하고 80세에 그만둘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곱째, 자산을 정리하세요. 집이 너무 크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혼자 사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청소도 힘듭니다. 작은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사하세요. 차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파세요. 집에 안 쓰는 물건이 많습니다. 가구, 가전제품, 옷, 책, 중고거래 앱에 올리세요. 자식이 도와줄 겁니다. 팔면 돈이 됩니다. 자동차를 파세요. 70대 중반의 운전은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도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듭니다. 보험료, 주차비, 기름값, 정비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차를 팔면 유지비를 절약하고 차값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택시는 필요할 때만 타세요. 여덟째,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영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집을 팔아서 정산합니다. 남는 돈은 자식에게 갑니다. 모든 분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으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세요.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저축은 빠르게 바닥을 향합니다. 돈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숫자 계산이 힘들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사기도 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족관계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잘 관리하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8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세요.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둘째, 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각종 할인 혜택을 챙기세요. 셋째, 사기를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방문 판매, 문자 사기를 조심하세요. 넷째, 통장 관리를 단순화하세요. 통장과 카드를 줄이고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재정 상태를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하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일을 계속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자산을 정리하세요. 큰 집, 안 쓰는 물건, 자동차를 정리하세요. 여덟째,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존엄한 노년의 기본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당장 통장을 확인하세요.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물어보세요. 자식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숨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현실 시리즈 3편은 가족 관계 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깁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납니다. 외로움과 관계의 변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70대 부모님을 두신 분들, 70대 어르신들께 꼭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8가지를 기억하세요. 지출을 줄이고 복지를 활용하고 사기를 조심하고 통장을 단순화하고 자식과 대화하고 일을 계속하고 자산을 정리하고 영모기지를 고려하세요. 이것들만 실천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걱정 없는 노년 가능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